오늘은 2025년 3월 5일이고요. 특별한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예 이름을 특별편으로 붙일까도 생각 중인데 지금 매우 배고프고 운동하고 와서 힘든데도 오늘 꼭 해야 할 주제예요. 어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서 오늘 지금 배고픈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라탕 제대로 먹기입니다. 어제 제가 자려고 누웠어요. 누워서 인스타로 스토리를 딱 넘겨보면서 이제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마라탕 이렇게 옮겨서 떠놓은 그릇을 찍어서 올렸는데 청경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줬죠. 청경채 넣어야 된다고. 근데 청경채가 싫대요. 그래서 마라탕의 토핑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소위 말해 긁혔습니다. 야, 얘는 진짜 마라탕의 미음도 모른다. 이건 마라탕을 먹었다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분에 못 이겨 막 마라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다가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분이 안 풀린다.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널리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또 지금 딱 마지막 끼니 먹을 때인데 이 배고픔을 뒤로 하고 이래야 좀 더 의욕적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마라탕 성지 지역에 살았어요. 어디냐면 이대 앞,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5년간 살았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마라탕도 경험해봤고 개인 지점들도 경험해봤고 토핑도 정말 다양하게 넣어서 먹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라탕을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베스트 레시피로 나중에 먹방도 한번 찍어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제 취향이 반영은 되겠지만 정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경채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야채류를 먼저 할게요. 아니다. 야채류를 먼저 하기 전에 마라탕의 일단 기본은 다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마라가 맵다라는 뜻인 거는 다들 많이 알죠. 그래서 그냥 매운탕 아니야? 이렇게 붙여 말하면 이상하네. 매운 국물에 토핑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라탕의 기본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고추기름, 두 번째는 두반장, 세 번째는 땅콩 소스. 이 세 맛이 느껴지지 않는 마라탕은 가짜입니다.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적응이 안 되어 있거나 빼서 드시려거든 마라탕을 먹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 세 개의 비율은 개인 취향차가 있을 수 있어도 새 맛은 다 나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킥이라고 느끼는 게 국물을 낼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야채가 있어요. 물론 채소는 식감도 중요하고 뭐 섬유질이기도 하고 마라탕을 영양 생각하면서 먹진 않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런 초록 야채류가 있고 아니면 또 많이 넣는 게 버섯류들이 있죠. 버섯은 사실 조금 논외예요. 왜냐하면 국물 맛을 안 바꿔요. 국물 맛, 채소들은 국물 맛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국인 기준 조금 더 쉽게 선호되는 건 제 생각엔 배추류예요. 알배추든 뭐 그냥 잘 썰은 배추든 냉동 배추든 이런 배추류가 호불호가 적어요. 왜 적냐? 우리가 늘 먹는 찌개에 들어가고 김치찌개 싫어하는 한국인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호불호는 적지만 물론 배추로도 시원해요. 시원하지만 제가 좀 더 추천하는 거는 마라탕에 매운맛과 어울리는 건 청경채다. 청경채는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이 어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싸한 씁쓸함이 있어요. 좀 덜 익었을 때 한번 확 먹어보시면 이게 향신료 채소도 아닌데 향신료 채소가 맞나? 어쨌든 향이 굉장히 강하고 좀 더 익으면 사라지지만 거기서 오는 그 맛은 안 쓴데 향이 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일단 호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고 나면 국물의 그 깊이가 배추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청경채가 안 들어간 마라탕은 한 70%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류에서는 꼭 청경채가 필요하고 버섯은 아까도 말했듯이 국물 맛을 안 바꾸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식감의 것을 넣는 거 괜찮은데 한국인들은 익숙한 팽이나 송이를 많이 넣죠. 요새는 유명해져서 이제 모기나 흰 모기 얘네도 넣는데 모기나 흰 모기의 장점은 앞에 송이 같은 애들에 비해서 국물을 잘 머금어요. 이렇게 엉켜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국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맛이 진합니다. 근데 너무 진하고 짜고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송이 괜찮은 것 같아요. 팽이도 물론 괜찮고 송이보다는 팽이가 조금 진하고 양념을 잘 머금고 팽이보다도 모기가 좀 잘 머금고 요거는 식감이랑 그 농도, 간의 진하기, 맛의 진하기 이런 거 고려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여기서 언급하고 가야 할 게 채소류는 아닌데 국물 맛에 영향을 주는 애가 있어요. 뭐냐면 소세지, 햄 이런 가공육
가공육을 제가 처음에 먹을 때는 익숙함 때문에 많이 선택해서 넣었는데 요새는 안 넣어요. 왜냐면 가공육은 모든 국물 요리를 부대찌개 맛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안 넣어서 먹어보고 넣어서 먹어보고 반복하면서 국물 먹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가공육은 넣지 않는다. 소세지가 나온 김에 고기 얘기를 한번 같이 하면, 일단 보편적으로 마라탕집에는 닭고기는 없죠. 해산물류는 뭐 꼬치로 있든 따로 빼져 있을 수 있어도 주로 양고기 아니면 소고기예요. 이 둘의 차이는 향에 있어요. 사실 엄청 뜨거운 국물에 넣고 끓이면 식감, 질감은 거의 비슷해져요. 그리고 마라탕 집에서 쓰는 고기 자체가 막 한우, 뚜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그 씹는 식감이라던가 익고 나서의 어떤 육즙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마라탕 양념이 잘 밴 쫄깃쫄깃한 무언가, 고기긴 고기죠. 이런 상태인데 향이 꽤 달라요. 양고기가 냄새 나서 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뭐랄까 눅눅한 퀴퀴한 냄새가 마라탕과 저는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가끔은 소고기를 넣어서 먹어요. 양고기를 주로 먹지만 양고기를 주로 넣는 이유는 그나마 그 가격대에서 소고기보다는 조금 더 기름이 많아요. 기름이 열에 녹으면 풍미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게 풍미가 되고 그 약간의 누릇한 쿰쿰함, 양고기의 쿰쿰함이 마라탕의 매운맛에 싹 잡히면 아주 베스트죠. 소고기보다 저는 좀 더 마라탕 입장에서는 한 단계 위의 재료, 조금 풍미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도 지점별로 소고기의 기름기가 괜찮은 지점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소를 넣어 먹기도 하고요. 고기류는 어차피 선택지가 이 정도라서 크게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게 채소류를 많이 넣지 않았는데 고기를 막 3, 4인분 넣어버리면 그것도 국물 맛이 바뀔 수 있어요. 고깃국 맛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채소를 거의 안 넣을 거라면 고기 때문에도 국물 맛이 바뀔 수 있으니 양에 유의해야 한다. 이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배 채우는 메인이 되는 애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두부류들과 면류들, 완전한 밀가루와 두부의 뭔가 부속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돼지 부속물 같이 막 여러 개 많죠. 푸주, 건두부, 두부피, 얼린 두부, 뭐 요 정도까지가 대표적인가요? 그 다음에 뭐 꼬치 두부까지 파는 데 있고, 요건 빼고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일단 저는 칼로리 이런 정보는 잘 몰라요. 그냥 먹는 거로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주. 푸주의 가장 큰 장점, 국물을 많이 머금는다. 그래서 간이 안 센 집에서는 넣어 먹기 좋아요. 근데 아마 정확한 정보일 텐데 어제 대화한 친구 말로는 푸주는 튀긴 두부라서 칼로리가 높대요.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건두부예요. 건두부는 왜 중요하냐면 마라탕의 많은 재료들이 뜨거운 열에서 제각각 형태가 변하고 중구난방 난리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걸 찾아 먹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만 이 건두부가 그 중구난방한 재료들을 찾아서 올려놔가지고 쌈 싸먹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라탕을 많이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처음에는 조절이 안 되거든요. 토핑을 적게 했다가 많게 했다가 이렇게 막 중구난방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먹을 양을 정확히 알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쯤에 필요한 게 요 정리해주는, 양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골라서 청경채 하나, 고기 하나, 면류 중에 하나 해서 딱 싸먹는, 그걸 정리해주는 건두부. 이 건두부랑 두부피가 이름이 좀 헷갈리거든요. 둘 다 껍데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건두부가 그 네모나게 모양이 유지되는, 마치 오뎅 처음 썰어놓은 것 같은 모양의 그거고요. 두부피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쭈그러든 무슨 음식물 쓰레기 처리 봉투 익혀놓은 것 같은 모양인 게 두부피예요. 요건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저는 두부피는 잘 안 넣고 주로 건두부로 이 쌈 싸먹는 정도. 그러니까 삼겹살로 치면 상추가 되는, 삼겹살 먹을 때 뭐 김치도 넣어야 되고 쌈장도 넣어야 되고 양파도 넣어야 되고 넣고 딱 상추로 싸서 먹잖아요. 그 역할로 넣는다. 세 개 다 설명한 건가? 얼린 두부. 얼린 두부는 저는 잘 안 넣는데, 잘 안 넣는 이유는 기분 탓이에요, 사실. 왜 잘 안 넣냐면 넣은 기억이 사실 많지 않은데 괜히 얼렸다는 말이 들어있어서 물을 많이 내뿜을 것 같고, 물을 내뿜으면 또 다른 재료의 맛을 해치니까 맛이 약해지니까 마라탕을 슴슴하고 싶어서 먹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자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얼린 두부? 조금 조화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넣어서 먹으면 불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식감도 어느 정도 있고. 사실 그냥 두부랑 비슷하지 않나?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부는 된장찌개에서 많이 드시고 마라탕이랑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카테고리들 다 했고 마지막 대망의 우리의 칼로리, 그리고 이 포만감을 결정하는 면류. 면류는 저는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 원칙은 분모자가 맛있는가를 봐서 분모자가 맛있으면 분모자만 넣어요. 분모자는 동그래가지고 별 모양, 한 오각형 별 모양으로
길다란 이 면을, 두꺼운 면을 말하는데, 얘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어떤 국물과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국물도 잘 머금으려고 안 해요. 물론 속에 구멍이 있어서 흘러 들어가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두꺼운 녀석의 속에 설렁탕 국물이 들어있다. 그거 씹어서 맛있을까요? 뭔가 누가 먹다 버린 뼈다귀 씹는 맛 아닐까요? 근데 마라탕에서는 마라탕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완벽히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 자극성과 잘 어울리는 슴슴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쫄깃함. 이게 너무 푹 익혀서 와서 집으면 잘리는 집들에선 안 먹어요. 그런 데서 안 먹고, 어쨌든 정확히 잘 익혀서 잘 배서 딱 되어 있는 곳은 무조건 분모자만 넣어서 먹는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어요. 정말 맛있는 집이지만 내가 칼로리가 너무 부담된다 할 때는 못 먹어요. 왜냐면 칼로리 폭탄이니까. 그럴 때 대체하는 게 이제 옥수수면인데, 옥수수면은 앞에 말한 이유와 다르게 마라탕 빼고도 다른 국물에 잘 어울리는 국물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고, 또 얘기해야 할 게, 그러면 분모자가 맛없는 집, 푹 익혀주거나 덜 익거나 뭔가 상태가 메롱한 집은 뭘 먹어야 합니까 하면, 이거 이름이 다양한데 중국 당면 아니면 넓적 당면, 이렇게 면으로 된, 요거는 엽기 떡볶이 중국 당면인가 넓적 당면인가, 거기서 때문에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 요거는 또 마라탕이랑 잘 어울립니다. 요건 또 다른 국물과 비슷한 이유로 안 어울려요. 뭐랄까, 맛없는 밀가루 맛을 커버할 만큼의 자극성이 다른 국물에는 없어요. 근데 마라탕은 양념을 충분히 배게 할 수 있어요. 엽떡에 이걸 넣어 먹는 원리도 비슷하죠. 엽떡도 자극적이고 소스가 세니까 이 납작하고 넓은 당면을 소스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맛있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모자를 1순위로 보고, 분모자가 맛없는 집은 넓적 당면을 먹는다. 와, 진짜 얘기만 해도 침이 막 고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한 대로 넣으면 1인분 기준 한 양고기, 소고기 가격에 따라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뒷광고도 앞광고도 아니고, 정말 진짜 저 사람 왜 이렇게까지 마라탕에 열을 내? 마라탕이 뭐라고? 마라탕 동네에서 먹었는데 그냥 그렇던데, 그냥 평범한 국물이던데 싶으시다면 정말 맛있는 가게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2대 마라탕 6호점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는 신촌 지하철역 말고 2호선 말고 신촌 기차역이 있어요. 경의중앙선인가? 하여튼 지상으로 달리는 기차가 다니는 신촌 기차역, 거기에 앞에 로터리가 작게 있거든요. 삼거리처럼 보이는데 그 삼거리의 한 사이드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거기서 한번 드셔보시고 마라탕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주세요. 거기서 먹었는데 맛이 없다, 마라탕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면 한국에서는 안 드셔도 됩니다. 아니, 드실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꼭 드셔보시고, 거기서 별로였다, 진짜 마라탕 얘기 꺼내지 마세요. 마라탕 안 드셔도 됩니다. 저는 6월에 꼭 가서 먹겠습니다. 포장해와서 영상을 찍든 제가 말한 레시피대로 먹을 거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매운맛 결정이 있죠, 보통 마라탕집 가면. 근데 매운맛을 이제 어떤 소스 제품으로 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고추기름 양으로 하는 데들도 있고, 전반적인 소스양 자체를 많이 증가시키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이건 너무 브랜드마다 다양해서 일단은 괄호치고 써있는 설명 있잖아요. 신라면보다 덜 맵습니다, 불닭볶음면만큼 맵습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뭐 이런 거를 참고해서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집마다 매워진다고 꼭 딱 내가 상상한 대로 매워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매워지는 집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함부로 어떤 맛이 맛있다 추천은 못하겠어요. 근데 뭐 제가 기조를 쭉 말해왔듯이 저는 중간 맛 아래로는 안 먹습니다. 그거는 마라탕을 먹으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 레시피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있을까? 어제 말한 친구는 면류는 하나도 안 넣고 버섯류랑 뭐 다른 채소, 미나리 이런 거 넣어서 먹는다 했던 것 같은데, 미나리가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그런 데 가세요. 등통 칼국수 이런 데 가면 미나리 추가 있어요. 거기 가서 드시고, 막 마라탕보다도 뭐 햄 같은 거 넣고 싶으면 부대찌개를 드시고, 아시겠죠? 마라탕을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마라탕에도 룰이 있어요. 그 나머지 재료들을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강하게 말하긴 했지만, 제가 혹시 빼먹은 재료 중에 정말 월드 클래스 마라탕 재료가 있다면 얼른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 레시피대로도 한번 트라이 해봐 주세요. 끝입니다.